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세계 경제도 다 봐야 되죠. 세계 경제 지금 미국 경제가 저번 주에 박살이 났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마이너스가 많이 난 지금 상태고요. 뭐 반도체도 마이너스 났고 뭐 자율주행도 뭐 전기차도 뭐 배터리 주식도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근데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좀 더 이게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그나마 나중에 주식이 오를 상승 탄력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호재인데 지금 미국이 자꾸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한다. 지금 계속 이런 기사를 내고 있고 러시아 자체에서는 아니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냥 군사훈련 할 뿐이에요. 왜 자꾸 전쟁을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러시아는 지금 전쟁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푸틴이랑 오늘 또 바이든이랑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관련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일단은 전쟁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러시아 자체도 경제 규모도 미국이랑 비할 바가 안 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 고령화돼 있고 경제 구조도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전쟁을 딱 한다고 하면 요이 땅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키예프까지 다 전체적으로 차지할 수는 있죠. 하루 만에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유지를 못한다 이거죠. 전쟁이란 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지할 비용이 러시아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위에 있는 가스관도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도 다 막니 많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위기감을 조성하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이득을 보는 데는 어디냐? 당연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이득을 보냐면은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독일이랑 러시아 간에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독일이랑 러시아 간에 연결되는 해저관이 있습니다. 독일로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옛날에 좋아했던 메르켈 총리가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다른 총리가 선임이 되면서 이제는 친미 경향, 미국이랑 친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르트 스트림으로 지금 이런 러시아 위기 때문에 결국은 파기되고 있고,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1, 2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관이 1, 2가 있어요. 1, 2를 2까지 지어놓고 더 많이 공급을 독일로 해서 독일은 또 수수료를 받고 유럽 여러 국가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 때나 이제는 바이든 때도 이거를 계약이 안 되도록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딴지 중에 우크라이나 지금 위기 사태가 더욱 딴지를 걸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더욱더 가동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위기감 조성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 하는 거다. 러시아는 진짜 전쟁할 마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름이 아니라 지금 겨울, 한겨울 있잖아요. 12월, 1월 이때 들어갔어야지. 지금 2월 넘어가고 있고 이제 3월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눈이 녹습니다. 저 지역에서 눈이 녹으면은 장갑차 기동성이 훨씬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기동성이 월등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땅이 눈이 녹으면서 질척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땅들이 또 약간 진흙 땅이래요. 그쪽 우크라이나 땅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탱크가 진격하기 위해서는 얼어 있어야 되는데 이젠 녹아서 만약에 한다고 쳤으면 겨울 때 지금 했어야지.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겨울 동안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스 가격이랑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러시아도 그에 따라서 득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푸틴은 빠지지 않을까. 저는 전쟁이 거의 99%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 조성은 미국한테는 더 좋고 푸틴한테도 같은 이득이다. 그런데 미국이 더 좋은 지금 실정이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거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있어요. 미국 러시아 가스 전쟁 이거에 대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쉽게 안 놔주고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든 말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도 로블록스나 줌이나 이런 주식들을 성장성이 있다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나무 언니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보고 매수를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위기가 있죠. 다른 또 위험이 있는 게 긴축, 금리 인상, 이거 위기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 또 다른 위기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따라서 금리 인상을, 원래 더 달러 기반이 아니니까 더 빨리 해야 돼요, 겁먹고. 왜냐하면 달러가 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전쟁 위기나 이런 공급망 부족 사태, 코로나가 풀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공급망 위급 사태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풀리면서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완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고물가 상승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존 버나드야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넌 예방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버는 돈 있잖아요. 원화를 벌면은 번 월급을 달러로 바꾸던지 금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주식으로 바꾸던지, 무조건 돈으로 넣지 말고, 달러는 아니구나, 돈으로 놓지 말고 뭐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무조건 사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고물가 시대가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물 가치, 현금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 대비해서,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빨리 자산으로 바꿔놓자, 돈을 벌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임금은 우리가 상승은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임금이 상승을 해서 대기업은 뭐 2.6%, 평균 소득이 592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259만원에 55.5%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왜 이렇게 높아? 월급이거든, 이게.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이렇게 다 이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 평균을 내서 이 정도지, 실제로 받는 건 좀 더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희망 적금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최대 뭐 9.31% 이렇게 뭐 과세 뭐 이런 거 해서 9.31%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물론 좋긴 좋아요, 이런 청년 희망 적금이 시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는 거 좋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장기 투자, 이런 뭐 장기 연금이나 아니면은 주식 연금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기로 2년간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런 습관이 들을 수 있게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이라서 이런 걸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영상을 찍어봐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자영업자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많이 언택트, 이런 시대,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권리금도 추락하고 상권도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풀려서 더 우리가 원활하게 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제는 점점 코로나 이후, 우리가 IMF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완전 달라졌잖아요, 체질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 체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상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나 인테리어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게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잖아요. 권리금이 떨어진 돈들은 인터넷, 4차 산업, 메타버스 이런 데로 권리금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상현실 그쪽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애플, 메타, 구글, 그런 게 있겠죠? 테슬라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잘 대비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쟁 이런 걸로 말씀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지금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곳이 결국은 왜 분쟁 지역이 됐냐면 열강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열강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데, 북한도 있었고요. 열강들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국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미국 편으로 붙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발전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국가들의 최전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을 해야 거기에
뭐 사드도 설치하고 좋은 무기도 설치하고 바로 탱크도 설치하고 여유 땅 하면은 바로 전쟁하면은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탱크 갖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발전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최전방이었어요. 예전에 중동에서 거기 옆에 이란도 있고 그래서 견제용으로 제일 좋은 나라였는데 결국은 반미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노선을 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나라 지도자들도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뭐 카자흐스탄도 만약에 친미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친미국 성향이 된다면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붙게 된다면은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세계 현황과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흐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요즘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데 구독을 좀 많이 안 해주시거든요. 처음 보신 분들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고 월요병 잘 이겨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